자, 비슷하게만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씩 좀 설계하면서 가볼까요? 여기 BNX를 봤을 때 화살표가, 마우스가 변하는 위치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까지 간다는 소리라고 그냥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계속 바뀐다는 소리는 링크처럼 보여야 된다. 물론 커서 속성을 사용하면은 그 어느 것도 링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은 로고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누르면 그 해당 홈페이지로 가거든요. 그 홈의 홈페이지. 맞아? 한 번만. 그 네이버 같은 거든 구글이든 들어가서 이상한데 어디 갔다가 여기서 네이버 하여튼 이런 홈에 있는 로고를 누르게 되면 홈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홈을 눌렀을 때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A 태그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A 태그를 만들어줄 때 중간으로 일단은 보내고 싶어요. BNX를. 텍스트 얼라인을 쓰시면 되겠는데 div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중간으로 가고 글씨 같은 거를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A 태그에다가 이렇게 직접 줘도 되고 아니면은 A는 div의 자녀니까 div 꺽쇠하고 A라고 주셔도 되죠. 그랬을 때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줍시다. 폰트 사이즈는 한 5렘 정도 크게 줍시다. 4렘만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요 하나 볼드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올렸을 때 이제 마우스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 글자를 떠나는 순간 바로 기본적인 마우스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A 태그만 바뀌는 거죠. 여기랑 달라요. 여기는 글씨 넘어가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얘는 지금 넘어가면 바뀌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A 태그가 커서를 바꾸게 하는데 그런 A 태그의 범위가 어디까지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꼭 사용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마우스가 변하는 위치를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이 핑크 색깔까지만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핑크 색깔의 이 범위를 늘려만 주면은 마우스가 계속 여기 모델하고 비슷해질 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A를 늘려주기 위해서 그 위드 같은 거를 너비를 어떻게 많이 늘려줘 보세요. 500픽셀 한번 넣어보세요. 안 되죠. 나는 분명히 여기를 이렇게 넓히고 싶어가지고 여기 500픽셀을 줬는데 얘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A는 인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어가지고 인라인은 너비를 주는 거랑 높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인라인보다는요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해서 DIMP 쓰시고 탭 쳐보시면 그게 나와요. 얘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바뀌니까 이제 이 500이라고 하는 너비가 먹혔죠. 마우스 대시면 이제 여기까지 가요. 음. 걔가 어디까지를 나는 바꾸고 싶은지는 이런 거에 따라 모델을 삼은 거가 여기까지 했네요. 딱 밑에 소메뉴까지 해서
했으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를 나타내는 그 너비 같은 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맨 다 하시고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다 지우면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이 A라고 하는 친구의 글씨가 지금 파란색이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없애주려고 하면은 글씨 색깔은 칼라예요. 그래서 칼라를 블랙으로 줄 거고요. 저 데코레이션이에요. 언더라인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앤다. 논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 의미들을 보면서 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랫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랫줄에 대한 걸 지금 써야 되잖아요. 되게 귀찮아요. 네비 태그에다가 각각의 글자들은 섹션을 넣고 섹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랜드 처음 것만 해볼게요. 브랜드 이렇게 넣고 그 앞뒤로 요 일자형 짝대기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섹션 들어가서 비주얼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거 되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젠 코딩 같은 거를 써보려고 해요. 그 젠 코딩이 단축해 주는 거였잖아요. 수업 페이지 쪽에 이미 작성은 해놨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거를 보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내가 원하는 메뉴판 구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개 정도만 이렇게 써서 자, 섹션에 브랜드를 놓고 이 브랜드가 여기 마우스 클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태그로 또 묶어주자고요. 브랜드를 A 태그로 묶고 그거를 또 섹션 안에 넣고 비주얼도 A 태그 넣고 A 태그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A가 됐으면 마우스 올렸을 때 링크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일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얘가 일자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섹션이 블럭이고 내부가 블럭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부랑 섹션을 전부 다 내부 뭐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려 하는데 자 내부가 지금 인라인 블럭일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태그는 지금 이걸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거라서 자 내비게이션 태그 백그라운드 컬러로 스카이 블루 정도 넣어줘 볼게요.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비 태그 안에 섹션을 넣었으니까 지금 이 전체 소메뉴는 하나의 블록으로 이제 부모를 갖고 있는 거라서 그 내부 태그는 인라인 블록이지 않아요. 이거는 블록이어야 돼요. 블록이어야 너비 최대화를 시켜가지고 많은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인라인으로 해서 최소화를 시켜버리면은 줄여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고 공간도 적어져요. 그래서 내비는 그냥 이렇게 두고요. 지금 섹션 해줘야 되잖아요. 섹션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이렇게만 주셔도 일자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저 길이들을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섹션의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한번 해볼게요. 빨간 색깔이 레드예요. 나는 저 브랜드랑 비주얼 이런 글자가 적혀있는 공간에 너비를 올려주고 싶어서
싶으니까 이제 섹션의 위드 쪽에 뭐 100픽셀 이렇게 주시면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요거 글자들이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네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텍스트 얼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정렬되고요. 요거 이거 A가 파란색이거든요. 빨간색은 잘 안 보이죠. 백그라운드 잠깐 지우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div에 요 A 태그에서는 블랙을 했는데 섹션의 A 태그는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섹션의 A 태그에 컬러는 블랙이고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으로 가자 하면 이제 얼추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 태그에 스카이블루 안 봐도 되죠? 주석 처리를 빼주는 거예요. 또 핑크도 이제 안 봐도 되죠? 이와 같이 맞춰주는 거죠. 또 보니까 이게 글씨들이 좀 진해요. 그러면 폰트 웨이트 좀 더 줄까요? 폰트 웨이트 A 태그에다가 주고 있고요. 볼드로 줬어요. 오케이. 이제 좀 뭔가 그래도 비슷해졌어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태그를 근데 쓸 때 요거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일일이 얘네들을 작성해주기가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우신 다음에는요 이런 거를 나중에 실전적으로 가져가실 게 뭐냐면은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태그의 모양을 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로 와서 따로 한번 보시는데 젠 코딩을 써서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섹션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의 소메뉴가 들어가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에서 내부의 자녀 섹션인 게 7개면은 여기다 곱하기 7하면 7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은 또 뭘 가져요? A 태그를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션이 자녀로 또 A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각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내부 앞쪽에 요거 짝대기 하나 있고 여기도 짝대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넣어줄 때는 중괄호를 쓰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내비 태그가 내비 태그의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근데 조금 맞지 않는 게 내가 여기다가 적으니까 하나만 나오네요. 좀 더 필요한 거는 나는 섹션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섹션이 끝나고 자녀 태그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A만 A 옆으로 가네요. A 옆으로 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뭐죠? 섹션이 끝나고 옆으로 가야 되니까 섹션 옆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젠 코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 짝대기는 이따가 한번 해보고 우선은 좀 크게 가볼까요? 짝대기를 하려면 괄호 같은 걸 좀 써줘야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 가도 훌륭해요. 우선 여기까지. 보시면 내부에 섹션에 7개, 그리고 각각의 잔여있는 A 태그. 자, 이제 A 태그에 내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브랜드, 비주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답이 없기는 해요. 이거는 한 번에 못 써요. 따로따로 써줘야 되고, 젠코딩 같은 거 할 때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자, A 태그의 내용으로 지금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템이라는 건데, 아이템이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템이라고 쓰면 내용이 아이템이라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샵을 아니 달러 표시 있잖아요. 달러 표시 쓰게 되면은 숫자를 순서대로 늘려주면서 여기다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일단 탭하면 위의 모양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7줄을 일일이 써주는 거나 일일이 복붙하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몇 개 없을 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이 수많은 그 태그를 쓰실 때 이 젠코딩 모르면 그냥 하기가 싫어져요. CSS만 적절하게 갖춰주고 나니까 내 태그 새로 붙이니까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얼마나 편합니까? 메뉴 또 필요해? 그러면은 저거 태그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짝대기. 짝대기는 위치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갑시다. 지금 짝대기 위치가 요러해요. 잠깐 다 지우고. 내부 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쓰여요. 그다음 다음에 또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와 동일하게 이제 나오도록 젠코딩을 해보자고요. 하나하나 넣어보시면 돼요. 일단 내부의 자녀야. 자녀로서 뭐가 있나 봤더니 그 짝대기가 있어요. 이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넣어요.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내용이 들어가고 이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섹션의 관계는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이게 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 내부 태그랑 섹션은 그 내부가 감싸고 있는 모양이어가지고 이렇게는 부모고 얘가 자녀예요. A도 마찬가지로 섹션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섹션 부모인 A는 자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짝대기랑 섹션은 같은 라인에 있어서 이거는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형제를 선택하는 건 플러스 혹은 물결 표시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럼 내가 물결로도 한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젠코딩이 안 나옵니다. 같이 내부에 나오죠? 내부에 그다음에 플러스 섹션을 해요. 플러스 섹션이고 그 섹션이 7개고요. 7개가 A를 가져요. A는 아이템을 갖고 아이템은 구별해주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줘요. 자, 여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섹션이랑 짝대기도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이렇게 썼을 때는 A의 형제가 되네요. 젠코딩이. 요거는 아니고 A는 묶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괄호를 좀 묶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괄호죠.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가 똑같을 건데, 여기서 아이템만 아니고, 그리고 아이템으로만 작성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거 찾아가는 와중에 요 위치만 다르다. 곱하기 7. 얘가 하나로 묶인 거죠.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젠코딩 한번 갖고 가셔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보세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젠코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 코드는 조금 좀 뭐랄까 많이 안 써요. 좀 억지로 만든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잘 안 쓰고 어느 정도까지 쓰는 거냐면 내부에 제가 지금 썼던 거 정도예요. 섹션에서 곱하기 7을 하고 그 섹션에는 각각 자녀를 갖고 그 자녀는 내용을 아이템에 숫자를 쓴다 해서 구별만 해주자. 뭐 요 정도 들어가요. 요 정도. 사실 짝대기를 저렇게 따로 쓰는 거는 보통은 직접 넣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 말고 아래에 있는 내부로 한번 볼게요. 아이템 1, 2, 3, 4, 5, 7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랑 비슷해져야 돼요. 그거를까지 좀 완성을 시켜 봅시다. 7개 만들어 놨고 이게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졌네요. 여기 중앙으로 가야죠. 중앙으로 가려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부 태그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두게 되면은 가운데로 가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먹히는 게 글자 그리고 인라인 글자화된 그 인라인 블럭만 먹히죠. 섹션을 제가 블록으로 만약에 줘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섹션이거든요. 아이템 들어가 있는 게 A 태그니까 요게 섹션인데 이거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게 내부 태그. 요 파란색이 내부고 빨간색이 섹션이에요. 근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내부에서 넣는데 얘 안 먹어요. 지금 왼쪽 정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 먹은 거예요. 왜냐면 블록이라서. 블록이라서예요. 이라서. 블록은 한 줄에 하나만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너비를 최대화해서 차지를 하는 그런 녀석이라서 요거를 중간으로 내가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중앙 정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인라인 블록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섹션 부분을 인라인 짝대기 블록 하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 만들어졌죠? 여기 좀 띄우고 싶어요. 여기 좀 붙어있네, 이 부분. 살짝 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띄우면 좋을까요? 힌트는 내부 태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띄우기만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위에를 해당하는 건 하이트밖에 안 배워봤거든요. 하이트를 좀 늘려보세요. H100 탭. 그러했더니 아래가 되네요. 그죠? 나는 위로 밀 줄 알았어요. 위로 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비를 100을 가졌는데 텍스트들이 위로 정렬이 되네요. 그러니까 상단에 이제 나와서 이거는 요 사이를 줄이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이트를 늘렸을 때 텍스트가 위로 가고 이와 같은 걸 가지면은 어디를 늘려주면 돼요? 얘를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div 쪽으로 가셔서 div를 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 핑크로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이트를 100으로 넣어주면은 밀죠.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백그라운드만 빼주시면은 내가 원했던 그 모양에다가 적절하게 놓은 거죠. 비슷하게만 일단 보이는 거 하면서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배운다기보다 익힐 거예요. 익히는 거. 수업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메뉴의 구성 있죠? 요거 얘가 지금 젠 코딩을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제가 하나씩 빼서 넣어 올려놨거든요. 일단은 이건 HTML 하는 거니까 요게 첫 번째 거예요. 요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이게 빠져요. 첫 번째 얘가 젠 코딩인데 안 되면은 잘라내기 했다가 컨트롤 X 했다가 컨트롤 붙여넣기 하면은 나와요. 요런 게 먼저라는 소리예요. 내부에 자녀의 섹션을 7개 주고 거기 내용은 아이템하고 숫자로 넣어라 하는 식으로 넣으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 거,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똑같죠? 이거는 똑같은 거고 완전 같아요. 할 거 없고 세 번째 거 보시면 자 괄호로 좀 묶었네요. 그죠? 괄호로 요만큼 묶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짝대기에다가 바로 같은 층에 섹션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고 그 섹션 태그는 아이템 어쩌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상황 거기서 끝나고 이거를 통째로 묶어서 곱하기 7번 했으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렇게 묶였으니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짝대기 맨 마지막에는 없잖아요. 없는 거죠. 이걸 묶었으니까. 해석이 되셨죠? 그러면 그거대로 또 쓸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마지막에 하나만 더 넣고 싶은 거죠. 굳이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 준 거예요. 끝에 쪽에. 그러니까 나오죠. 추가해 준 이유는 뭐 아까 전에 목표한 페이지가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넣으려고 한 거고요. 다섯 번째로 컴플릿인데 이 다음에 해준 게 뭐냐면은 그냥 A 태그 넣어주었을 뿐이죠. 요 위에서 아이템 쪽에다가 A 태그를 넣어줬는데 그 대괄호 있죠. 이거는 잘 보시면은 태그 안에 들어가서 태그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괄호를 쓰시면 태그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자 태그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 한번 더 볼게요. A에서 대괄호를 해가지고 href에 이런 거 썼을 때 df 아니면은 요거 탭 하면은 A 태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고 A에 뭐 href는 샵 넣고 그 다음에 중괄호 1, 2, 3 탭 하면 1, 2, 3 같은 경우는 중괄호였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 후에 A
그러면은 A에 뭐 다른 거 넣고 싶어요. href도 넣지만 또 뭐 넣어볼까요? 라고 더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또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대로 들어간 거 알 수 있거든요. 요거 일단 뭐 이 젠코딩의 결과 안쪽에 다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내용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태그로 얘들은 기능이다. 하이퍼 레퍼런스에서 들어가는 href였죠. A 태그에서 우리 그거 배웠었구나. 뭐죠? A 타겟 배웠었네요. 타겟 언더바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넣고 내용으로는 뭐 세창 열기 이런 거 해서 탭 누르시면은 이게 아닌데 넣고 뭐 하나 넣읍시다. 홈페이지 하나 넣고 그런 다음에 세창 열기로 들어가는 거 누르면 그걸로 들어가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타겟 그 언더바 블랭크 이런 속성도 젠코딩 하면서 바로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A 태그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A 태그로 내가 엄청 많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새 창에서 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야. 그리고 예시 example로 몇 개 만들어줘 라는 식으로 더하기 3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 5 요 기능을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젠코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소소하게 바꿔야 될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소 같은 건 하나씩 넣어줘야겠다. 그죠? 주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될 테니까 공통으로 못 넣고 이런 건 이그젠플이니까 만들어주고 싶을 때 만드시면 돼요. 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죠? 어, 이게 이그젠플 1을 제가 없애요. 여기 있었다가 없애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태그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니까 뭐라도 써주시면서 테스트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한번 이 링크들 좀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